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2021년 바뀌는 중요한 노동법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법에 관심이 없으신 일반인들도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네, 첫 번째로는 2021년 최저임금과 그 산입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8,720원이죠. 네. 그리고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464원이다. 그래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분들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적용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 40시간으로 딱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환산한 금액이 182만 2,480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내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금액 이상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네. 상여금이나 아니면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급여까지 받고 있으신 분들은 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급여 안에서도 일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그 금액이 월급 기준으로는 상여금은 27만 3,372원이고요. 네. 복리후생비는 5만 4,674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 급여에 식대가 한 1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43,326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할 때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뭐냐면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뭐 실업급여하고 비슷하긴 한데 네. 가장 큰 다른 점이 한 번도 취업을 한 적이 없어도 신청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최소 신청 요건이라고 보고 있는 선발형에 네.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선발형의 최소 요건은 첫 번째, 구직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 요건인데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득 요건인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같은 경우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재산은 3억 원 이내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소 요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휴일을 포함을 해서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죠. 네. 요 7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장 규모별로 좀 시행일이 다른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되죠? 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은 되었는데요. 네. 노동부에서 계도기간 1년을 추가 부여를 했죠. 네네. 그리고 더 이상 계도기간 부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번째로는 탄력근로제의 최장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에 3개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공포가 안 되었지만 아마 2021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부터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핵심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 52시간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기존의 탄력근로제는 최장 기간이 3개월이었죠. 네, 그 3개월 기간 동안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제도가 기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가 되고 만약에 최장 6개월로 단위 기간을 확대를 하면은 6개월 기간을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유연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탄력 근로제와 관련한 영상은 저희가 이 전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로는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일화, 법정 휴일화가 되었는데요.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죠? 네, 보통 저희가 빨간 날이라고 하죠. 그 빨간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사기업에서는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업에서의 법정 휴일은 주 휴일 네. 그리고 5월 1일이죠. 네,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이 사기업에서도 법정 휴일화 되었다.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이 빨간 날이 이제는 사기업에서도 휴일이다, 유급 휴일이다라고 이렇게 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쵸. 이 유급 휴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유급 휴일화 되었다는 말은 네, 그 빨간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은 유급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 날에 만약에 일을 하면은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날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죠. 네. 당연히 연차 휴가 사용이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휴일 날에 연차를 써라 이런 말은 법 위반이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이제는 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 이게 시행일이 좀 달라서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기업은 네. 이미 시행이 되었죠. 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그리고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섯 번째로는 고용보험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이 확대가 된 범위를 크게 예술인과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선 예술인부터 살펴보자면 네. 이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가 된 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예술인이 어떤 분들이죠? 여기 예술인에는 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역,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에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65세 이후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가입이 제한되니까 이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이제 노무 제공자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이제 당연 가입으로 적용이 되는데 네. 202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는 어떤 분들이죠? 이게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마련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됐죠. 네,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산재보험법에 네. 비추어서 네.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네. 보험 설계사, 택배 배송 하시는 분, 퀵 배송 하시는 분, 그다음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방문 판매 하시는 분, 네. 이 정도 분들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금 말씀드린 범위보다는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으로 일곱 번째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이 되었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과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네네. 네, 기존에는 어땠죠? 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도 기존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든지 이 산재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정부 적용제를 신청을 해서 네. 산재보험법을 적용을 안 받고 있었죠. 네네. 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나는 위험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종이다라고 해서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쵸.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네. 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 기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유에 해당이 될 때에만 적용 제외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이 되면은 보험료는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죠. 네네.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무엇이 확대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의 돌봄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면은 사업주는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을 네. 해야 되는데 네. 그 예외 사유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30시간 이하여야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시행일이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쵸.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법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번째로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2번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그쵸. 건데요. 네. 이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 분할 사용이 한 번만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네. 네네. 근데 이게 2번으로 확대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라고, 3등분으로 나눠 사용할 수 네, 있다. 그럼 결국에 3번으로 쓸 수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뭐 4개월, 4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 분할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2020년 12월 8일 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죠. 네. 노동조합법 개정인데요.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쵸. 아직 공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많이 바뀌었죠. 많이 네네. 바뀌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네, 구직자, 뭐 해고자, 뭐 퇴직자죠. 네네. 이런 지금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규약상 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노동법이 바뀌고 네. 적용되는 게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네, 생활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